오늘 2시 50분에 와이프가 다른 지병을 저한테 숨겼더라고요. 일단 처갓집 장인어른 올라오고 계시고요. 장례 방법은 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거 있으면 연락해. 알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가족장으로 하고 정리하기로 해가지고 빈소나 조문은 따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뭔 말인지 알지? 와이프랑 대화는 했지? 잠깐 돈을 뜨더라고요. 저한테는 간암 2기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때 대장암 아니었어? 대장암 2기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경기도 평택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한 대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16년 동안 이쪽 업계에 계시면서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이번 사건이다. 네, 제보자는 2016년에 정비소를 차려서 올해 16년 차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된 직원이 근무하기 시작한 건 지난 8월이었는데요. 7월에 새로 직원을 뽑으려고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비의 뜻이 생겼다는 이 3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정비소 경험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됐지만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변호사 공부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중고차를 팔면서 수리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듣고 포부가 큰 친구구나. 일은 가르치면서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는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한 달을 기다렸고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변호사 공부를 하던 분이 갑자기 자동차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좀 글쎄요. 네, 뭐 의욕도 있고 포부도 크지만 현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비하러 들어온 차 잘 수리해야 되는데 후진 잘못하다가 차를 3대나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이고. 본인은 뭐 브레이크를 잘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맞고 손님 차 수리하다가 엔진을 고장 낼 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거기다가 본인 차 수리하다가 부품을 또 파손한 적도 있고요. 아이고야. 특히 자기 이제 이 사람 차 3대가 있는데 나중에 2대 팔아서 뭐 1대 남았다고 하는데 그 차를 수리한다고 하면서 대표님, 사장님한테 좀 제 거 수리 좀 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해라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 수리를 하면서 그 전화기에 알림 같은 거 뜨는데 왜 이게 밤 10시까지 있지? 들어가 보니까 장비를 또 고장 냈던 거예요. 그 자기 차 수리하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모습. 그게 보니까 현실하고 포부는 매우 달랐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방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한 그 사고를 친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이씨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이 사장님은 참으셨던 모양이에요. 바로 자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장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착한 것 같이 보입니다. 싫은 소리를 하기는커녕 필요한 공구 작업복을 지원해주고 리프트도 한 대 추가를 하는 등 오히려 투자를 했다는 거죠. 또 다른 동료들도 아마 그게 좀 후광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공부를 한다. 자기는 또 미국에 가서 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러니까 다른 동료들 역시 본인들이 맡은 차를 잠시 두고 와서 도와주는 일도 있었고 야, 이게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격려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비 업무 외에도 이 대표라고 하는 분이 집에 가서 먹으라고 간식도 챙겨주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9월부터 이 직원이 가끔씩 흘리는데 그게 상당히 가슴 아픈 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대장암 초기다라는 얘기들 주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 직원은 이 손님 차량에 브레이크 액 통의 입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잡아 뜯죠? 근데 잡아 뜯어놓는 이해하기 힘든 실수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이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보살인데다 또 아내가 대장암 초기라니 저렇게 사고를 쳐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그 사고, 엔진통, 브레이크통 막 뜯어놨을 때 그날 사고를 친 다음 날 그 직원이 울면서 그 정비소에 왔다는 겁니다.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이런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내가 죽었다. 자, 직접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2시 50분에 와이프가 다른 지병을 저한테 숨겼더라고요. 일단 처갓집 장인어른 올라오고 계시고요. 장례 방법은 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거 있으면 연락해. 알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가족장으로 하고 정리하기로 해가지고 빈소나 조문은 따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뭔 말인지 알지? 와이프랑 대화는 했지? 깐 돈을 뜨더라고요. 저한테는 간암 2기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때 대장암 아니었어? 예, 대장암 2기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아, 양 변호사님. 아까 분명 대장암 초기 그리고 네. 간암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발단을 보면 어느 날 직원이 출근을 해서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내에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몸도 휘청이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와서 등도 두들겨주고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빨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그러네. 병원에 갔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직원이 슬픔을 겨누지 못하면서 병원에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흐느끼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대표 아이고. 입장에서는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자식이 부모 먼저 이 세상 떠난 경우 삼척이라고 해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 조문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내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병도 있었는데 간암 위기뿐만 아니라 혈액암도 있었는데 자기한테도 그 사실을 숨겼다. 세상에. 대표는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당연하죠. 어쨌든 직원들 다 이해하니까 잘 모시고 와라. 또 아내랑 얘기는 마지막으로 나눴냐 하니까 잠깐 눈 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직원이 좋은 날 골라서 바다에 안에 보내고 왔다. 이렇게 회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또 막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막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막 진짜 이게 어쩌면 막 애간장을 태웠죠. 자,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유골을 뿌리고 왔던 그 직원의 입에서 쾅쾅쾅쾅. 네, 뜻밖의 말이 나온 건데요. 이 직원의 아내가 사망을 한 건 10월 29일 화요일이었고 직원은 그 주 금요일 11월 1일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등을 반납을 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이 제보자는 이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필요하겠지 생각을 하고 알겠다고 한 뒤에 그날은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매달 1일이 월급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월급이 입금이 됐을 텐데 그날 오후에 와서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던 게 좀 찝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일주일은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해줬는데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으니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묘안을 생각해냈는데요. 세금 관련한 문제로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 이 사망 진단서든 화장장 영수증이든 하다못해 아내의 영정사진이라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뭔가 느낌이 쎄해. 그래서 뭔가 좀 증빙 서류 뭐든 좀 보여줘라. 자, 이 직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 직원과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 이 소리를 끌어안고 잤거든요. 제가 죄송해 아직 마음이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내겠어요. 저희 와이프 살점을 때는 느낌이에요. 죽었잖아요. 아픈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아픈 게 아니라 깠잖아요. 죄송해요. 아직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냥 나쁜 놈하고 거짓말 제가 아끼려 못 내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가 무단 대사한 걸로 해주세요. 저 와이프 두 번 죽이는 것 같단 말이. 오 교수님, 그러니까 이 정비소 대표님이 사실상 야, 너 네 와이프 진짜 죽은 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발끈한 거야. 내 와이프 죽었다니까요. 난 2번 죽여. 뭐 이렇게 막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적성상으로는 그 C급 그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하는 건데 연기도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일단 이제 계속 그 통화에서 아직 저 사망 신고 안 했다.
우리 화장 증명서를 우리 장인어른이 갖고 계신데 그걸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안에 영정사진은 그냥 평상시에 있던 사진을 찍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를 갖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알겠는데 나도 지금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처리가 있으니까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그날 회사에 와가지고는 서류를 잘못 갖고 왔다.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우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마른 울음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정말 그 큰 충격을 받은 같이 뭐 이상한 행동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요. 동정이라든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위 사람들을 어떤 큰 일을 만들어 가지고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박 변호사님께는 질문을 좀 두 가지 드릴게요. 네. 먼저 드릴게요. 결국 그 다음 날 뭐 했다면서요? 그렇죠. 뭐 걸리죠. 용이 주도하게 거짓말 하든가 가난 대장암이 뭐 두 개나 튀어나옵니까? 이실직고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진정성이 뭐 안 자, 지금 느껴집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무릎 꿇어.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데 저것도 이상하면서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고 해요. 어떤요? 비자, 이민 비자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거짓말 하긴 했는데 작년부터 이민 준비했는데 비자가 나와서 이민 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무릎 꿇고 이게 난리 치는데 사과 문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거짓말하다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그만둘라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혼날까 봐 두려웠다. 이런 문자도 있고 에? 가족 핑계 대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겠다 착각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용의 주도하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을 좀 변호사로서 많이 봐가지고 네. 이런 사람은 금방 알게 돼요. 아. 무릎 꿇는 것도 진실을 되지 않나 보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제가 박 변호사님께 두 번째 질문 좀 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거 있죠?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 이 직업 연기자 입장에서 이 우는 연기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정하게 위기 상황이면 정말 제대로 울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눈물도 나와주는 게 맞고 저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주 어설픕니다. 매우 어설픕니다.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는 연기와 입금 딱 하면 들어가는 연기와 저렇게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연기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양 변호사님 아무튼 저희가 저 양반한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유가 저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한테 나 이거 적성도 안 맞고 힘들어서 그만둘래라고 얘기를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일을 좀 꾸준히 못하고 뭔가 그 아내분하고 계속 이런 분류로 태격태격했던 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럼 와이프 죽었다고 해. 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거를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사람 얘기가 그동안에 그 직원들하고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는데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큰 사기꾼이나 큰 범죄자가 아니라 뭔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 추스리고 어떻게든 막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가려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건 또 뭐냐면요. 반성문을 저 정비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올렸대요. 자기 스스로 이 바닥에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라고 스스로 매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글을 올렸답니다. 자, 오 교수님이 뭐 하실 말씀인지 저한테 좀 눈으로 사인을 보내주시네요.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그걸 거짓말일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와이프를 거짓말이에요? 한번 죽이고 또 와이프도 한번 또 그 직접 한번 취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설픈 리플리예요. 예. 정말 용의 주도하게 하지 못하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99% 거짓말입니다. 연기의 진술을 다시 한번. 야, 이 정도 가야죠. 맞습니다. 저 정도는 돼야죠.